우리 지금까지 이제 정치, 그런 민주주의를 얻기 위한 과정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년대 이후에는 꾸준히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뭐를 가장 먼저 빨리 느리게 된다? 문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의 모습도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 성장하는데 그냥 쉽지만은 않았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냥 어려움만 있었을까요? 국민들은 또 이겨내.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생겨난,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고, 변화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고, 또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 우리 임진왜란 생각나나요? 임진왜란 후에 막 다 황폐화되고, 땅도 막 건물도 다 없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고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부는 이런 시설을 복구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누구 도움을 많이 받았다? 미국. 그래서 이런 식량과 물자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300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계의 흰색. 그러니까 그때 CJ 아나요? 그 CJ가 요즘에 막 영화라던가 그런 거 하면 CJ가 후원을 많이 한다고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엠넷 같은 거는 CJ가 후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냐면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세 가지니까 흰백, 밀가루랑 설탕 이런 것들을 취급해가지고 재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옷, 흰색 곶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물품들이 많이 남다 보면 어때요? 자기들은 가격이 너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 거죠. 이해됐죠? 지금 우리 감자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왜 그럴까? 감자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자값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어떤 수박이 많이 났어요. 그럼 수박 값은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좀 나쁜 의도였긴 하지만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많이 경제에 도움을 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자기들이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어때요? 경제적으로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박정희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걸로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어땠어요? 경제 대통령, 막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대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이니까 4차에 걸쳐서 해서 20년 동안 실시했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먼저 외국으로부터 돈과 기술을 빌려가지고 공업을 육성시켰대요.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 경공업 같은 건 가벼운 거, 그래서 사람은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슨 뭐가 있을까요? 가발이라던가, 뭐 옷이라던가 신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질 좋은 노동력을 싸게, 그래서 임금을 낮춰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전쟁을 겪고 우리나라를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물건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아주 낮춰서 싼 맛으로 사게 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어디가 싸죠?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생산해내. 그래서 싼 것을 사고 싶은 사람은 중국 걸 많이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됐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공업, 그러다가 이제는
좀 더 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중화학공업, 여기다 쓸게요.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어요. 공업이라는 거는 조금 더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 뭐 자동차라던가 배,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만들었다? 포항제철소. 지금의 그 포스코. 알겠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철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려면 뭐 울산에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고속도로.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농촌에 있지 않고 어디로? 서울로 막 이동해요. 이제 공장들이 그런 데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니까 어떤 또 문제가 일어나죠? 막 교통난이 생겨.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 지하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쪽에 몰리니까 또 어때요? 주택난이 생겨. 그러니까 어때요?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농촌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낙후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 그래서 뭐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대요. 그래서 뭐 근면 자조 협동 막 이런 것들을 서로 도와주자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많이 이제 퍼뜨린 거죠. 됐나요? 그래서 무슨 초가집 같은 것도 지금 현대식으로 좀 바꿔주고 도로도 길도 내주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막 농촌의 발전 도시로 막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점점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어때요? 뭐 임금을 싸게 해서 물건 싸게 해서 수출액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노력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도울 수 있게 되고 성장한 나라는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독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견주어서 우리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처음에 어때요? 60년대는 막 0.3%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어때요? 여기 80년대가 175가 됐으니까 한 77년 정도에 지금 100달러가 넘게 된 거예요. 100억 달러가. 엄청난 성장이 된 거죠. 0.3에서 100이 됐다는 것은 몇 배가 된 거죠? 300배?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10몇 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말 부지런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희생, 우리 국제시장에서 선생님 보여줬나요? 우리 어른들이 가서 독일 광부로 일하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간호사로 그래서 막 뚱뚱한 사람들 대변 이런 받아내고 막 시체 닦고 그런 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을 다 우리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제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막 전쟁에도 참여해.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면 그 또 돈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면서 우리 경제 성장 되도록 이런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동차나 반도체 어떤 큰 재료나 무거운 재료라기보다는 이제는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 새로운 창의성을 가진 그런 산업들이 발달하게 됐죠. 우리나라는 되게 교육에 그런 많이 힘을 쏟는 게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손이나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이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점점 산업이 발달하고 수출도 계속 증가해 갔다는 거는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소득이 늘어나면 어때요? 생활 수준이 점점 향상되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농촌 인구가 도시 이동으로 증가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어때요? 일손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문제.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이제 가부 횡포가 시작되는 거죠. 막 월급도 안 줘. 월급 낮게 줘도 하고 싶은 사람 많아. 그리고 막 모이니까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등이 발생하고 또 환경 오염도. 지금 막 미세먼지 이런 것도 막 공장에 들여서고 막 그런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60년대 모습과 지금의 모습 많이 바뀌었죠? 그런 도로의 모습이라던가 또 집들의 모습, 교통수단의 모습을 이렇게 차이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어떤 도로 건설하고 제초소 건설하다 보면 어때요? 다른 나라한테 빌려야 돼요. 그러다 본데 우리가 이제 그 갚을 능력이 조금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그 자본들이 나가버려요. 그래 우리 투자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동? 또 우리 국민들은 노력해. 금모으기 운동 같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죠. 우리 IMF 때 또 우리 그 예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국채보상운동 생각나나요?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우리 물건을 사용하자. 그래서 이런 노력은 했지만 또 계속 어려움은 있었죠. 그래서 실업자도 늘어나고 또 그런 빈부격차,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었대요. 하지만 또 이제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갔으니까 총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게 되었고 세계 상위 10위권에 그리고 외환도 충분히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또 이제 나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자동차, 전자, 조선 이런 첨단 기술 제품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고 있죠. 이런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이 지금 엄청 발전을 많이 하게 됐고 재벌이 됐죠. 우리 금모으기 운동 모습 보이나요? 막 2도 빼서 갖다 주고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88년에는 뭐예요? 올림픽.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월드컵. 그 다음에 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죠. 이게 뭐가 대단하냐. 그렇지만 이런 것들 대회를 하나 유치하다 보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쇼핑하면서 돈도 쓰고 했고 숙박, 먹는데 그렇죠? 그리고 입장권도 개막식 같은 건 150만 원이었대요. 인기 있는 경기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 입장권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 이미지가 좋아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행을 오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 20조 정도의 그런 그 이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이번에 지금 러시아 월드컵 하고 있죠? 그런 걸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때요? UN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도 배출하였고 에이펙 정상회의도 개최하였고요. 세계 주요 20개국에도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제일 그 영향력 있는 나라가 G20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총 생산이 전 세계의 90%, 그 다음에 전 세계 교역량 수출 수입하는데 80%.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20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6.25 그때에서 지금 몇 년 지났죠? 20년 하고 50년, 한 70년 만에 정말 세계에서 정말 20위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엑스포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노력하면 항상 이룰 수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담도 개최했고요. 여수 박람회도 있죠. 엑스포, 그런 월드컵. 선생님도 막 이때 되게 응원하고 그랬는데 2002년 월드컵 우리 4강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광복, 정부 수립, 6.25, 경제발전, 민주화 많은 변화를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조금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게 됐대요. 각자의 개성, 이제 인권 이러면서 효와 경로 사상이 많이 약화되었죠.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 대답하고 이런 거 없었는데 지금은 그쵸? 그다음에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금의 막 여러 음식이나 물건 등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활 모습에도 옷이나 무슨 우리 제품 같은 거 막 직구하는 거, 그래서 막 이런 그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아파트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막 경제 성장만 이루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에 가난한 사람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복지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저렴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육아 비용 지원해주고 노인 복지시설, 그 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학교 안 다닌 사람 많았거든요. 할머니 중에는 글씨 못 쓰고 교육 안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계급 권익, 인권이 많이 중시되었고 여성의 지위. 그래서 옛날에는 막 성추행도 많이 당했는데 지금 미투 운동으로 이제 여성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도록 그런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옛날에는 막 40대도 죽고 그랬는데 지금 막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장 같은 힘든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래서 국제 결혼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문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다문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 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지가 늘어나고 있고 세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생활은 풍요로워졌어요. 하지만 많은 문제 발생하고 있죠. 그런 급속하게 발전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아까 도시 문제, 농촌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하고 싶어서 아이는 적게 낳아. 그리고 막 돈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적게 낳고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제 아이들은 적은데 그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 노인들은 이제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은 많아져야 되는데 세금을 낼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너무 발달하니까 좋아진 거 있잖아요. 인터넷, 막 게임. 그렇지만 또 어때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막 발전한다면 그거를 좋게 이용해야 되는데 좀 꼭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경제적인 또 변화가 있었고 그걸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좋은 영향도 있지만 또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는지 우리 한번 학교에 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